예, 이번 시간도 풍수지리 시간입니다. 자연환경이 사람과 문화와 역사를 만든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물이 많이 있느냐 물이 없느냐의 차이. 물이 곧 생명이고 돈이다. 물을 잘 이용하면은 잘 살고 발전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많은 곳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일본 사람들이 깨끗하죠. 물이 좋지 못하면은 맥주나 차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더럽다. 유럽에 가면 어떻습니까? 맥주 문화가 발달한 게 물이 석회석이죠. 집쪽에 여행 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냥 뭐 하천이나 강이 뭐 시커멓거나 뭐 이상해요. 석회석이 섞여서. 그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못 먹으니까 그걸 침전시키고 침전시킨 물로 맥주를 만들어 먹죠. 중국도 어떻습니까? 중국도 차 문화가 발달한 게 뭐 걔들이 고급스러워가 차 문화가 발달한 게 아니고 물이 항토물이죠. 그러니까 물이 나빠서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나죠. 그리고 항토물을 갖다가 보관하면 어떻습니까? 흙이 밑으로 가라앉죠. 그래도 이제 위에 물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물에 냄새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차 문화가 발달하더라. 그리고 또 물이 많으면 물이 적으면은 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에는 화강과 양치강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물이 적죠. 그래서 잘 안 씻고요. 그래서 중국 놈들이 더럽습니다. 옛날에 유럽 사람들도 잘 안 씻었죠. 그래서 개발된 게 뭡니까? 향수죠. 강수량과 날씨 등은 그 지역의 농사와 산업 발전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가 많고 비옥하면 논농사가 발달을 하고 동남아시아죠. 비가 적당하면 밭농사가 유럽이나 지중해성 기후나 서해안성 기후 쪽이죠. 비가 적은 곳은 목축과 전쟁으로 어떻습니까? 북방유목 중국에 북방유목민들 있는데 뭐 몽골 지역이나 이런 데나 중동이나 저런 데는 어떻습니까? 비가 적으니까 목축을 하거나 안 그러면 약탈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방 물건을 빼앗겨 살아갔죠. 추운 곳에서는 사냥이 발달하더라.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알래스카나 뭐 이런 데나 뭐 북극이나 이런 데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물고기 잡고 표범 잡고 곰 잡고 이렇게 살아가죠. 강과 바닷가에는 어업이 사막, 초원, 대마도 등 척박한 곳은 약탈과 장사로 먹고 사는 것이다. 대마도에 직접 가보면 아시겠지만 농경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여기는 그리고 산도 굉장히 거칠고 험해. 그러니까 외구들이 쪼그리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나라 침략에서 약탈해서 먹고 살고 중국 약탈해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중동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왜 장사가 발달합니까? 사막이라 가지고 먹을 게 없죠. 그냥 장사해서 먹고 살더라. 초원 지역은 어떻습니까? 몽골 지역 등 이런 초원 지역에서는 목축에서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 날씨와 자연 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또 종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농경지대에는 신을 인정치 않거나 범신론이 발달합니다. 불교, 힌두교 이런 데서는 범신론이죠. 삼라만상이 다 신이라는 겁니다. 부처도 신이 아니죠. 우리 뛰어난 인간 선배일 뿐이죠.
삼남만상의 시이라는 것은 양자물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신과 또 인격신이 있죠. 근데 사막지방에서는 환경이 척박하고 그다음 약탈로 먹고 약탈 전쟁이 많은 사막지대에서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통이 발달해 있다. 왜냐하면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재산 다 잃는 것을 먹고 죽고 사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신, 절대적인 신에 믿고 따르는, 강력한 보스에 믿고 따르는 그런 유신 계통의 유대교가 발달했더라. 유대교에서 나온 게 뭡니까? 천주교도 나왔고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지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이슬람교도 거기서 나왔죠. 인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와 명상이 생겨나고 발달한 것도 울창한 숲과 대홍수, 가뭄과 혹스, 아주 더운 날씨 등 가혹하면서 변화무쌍한 날씨와 수많은 자연재난이 고통과 영감의 원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뭐 합니까? 술 먹을 생각하고 뭐 이쁜 여자하고 놀 생각밖에 안 나죠. 음욕밖에 안 일어나죠. 근데 여러 가지로 자연 환경이 안 좋고 고난이 많으면은 자꾸 정신적으로 성숙을 하고 자꾸 뭔가를 갖다가 부족하니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니까 자꾸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뭘 자꾸 찾으려고 그러죠. 기대고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렇다 보니까 인도에서 뭐 가장 많은 종교가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힌두교뿐만 아니라 힌두교를 바탕으로 해서 불교가 일어나고 불교는 거의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를 휩쓸었죠. 또 차이나교도 힌두교를 기반으로 나온 겁니다. 한 신도가 한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상업을 하기 때문에 재벌들은 거의 차이나교죠. 인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그것만 또 나온 것, 인도에서 그것만 또 나온 것도 아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인도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발생을 했더라. 그 자연환경 때문이다. 또 어떻습니까? 물을 갖다가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곳은 잘 살고 발전하더라. 영국이 어떻습니까? 영국은 섬이라서 해적도 발달하고 해상무역도 발달하고 해군이 발달해서 현재 한대섬 3개를 제패했죠. 현대의 조선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도 바다를 끼지 않으면 발달할 수 없는 것들이다. 조선이나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은 워낙 장치 산업이고 무게가 큰 거기 때문에 배로 실어 날라야 되죠. 원재재도 워낙 크기 때문에 배로 싣고 가야 되고 또 완성품도 배로 싣고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바닷가 옆에 대항구를 끼고 있지 않으면 발달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게 산업도 자연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또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것도 자연환경 관계가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 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성격과 축은 좀 더 판이하게 틀리죠. 대륙은 세력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중국이죠. 저런 애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전체주의고 독재고 뭐 공산주의고 아주 그 인명을 경시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했죠. 또 공론에 빠지고. 그렇지만 해양 세력은 이 대륙 세력과 반대된 해양 세력은 어떻습니까? 미국, 영국 이런 해양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대륙 세력들하고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분권제도, 자본주의, 인명중시
이런 식으로 발전해 있죠. 그래서 자연환경에 따라서 정치제도까지도 경제적, 문화적 이런 성격까지도 판이하게 틀려진다. 또 추구하는 방향도 판이하게 틀려진다. 우리 한반도는 노마처럼 삼면이 바다라서 해양 실익과 연대하고 해양 무역을 해야 하는데 육상과 해양 무역을 열심히 한 고구려, 백제, 또 고려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중국보다 나았고 중국하고 대등하고 이렇게 경제, 문화, 공연 모두 병행을 했죠. 그렇죠. 농사만을 중요시하고 상공업과 국제무역을 못하게 막았던 조선은 어떠냐? 완전히 망했죠. 우리 고구려 시대 때 만주 등 대륙을 호령하면서 주변국가 교역을 했습니다. 활발하게 교역을 했어요. 또 배를 통해 무역 타고. 특히 해양 세력의 끝판왕은 누굽니까? 중국 남부 지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한 백제죠. 고려시대에는 무역을 워낙 많이 해서 고려시대는 왕건이 누굽니까? 그 송악 지역에 그 국제무역하는 아들님이죠. 고려시대에 하도 해양 무역을 많이 하니까 그때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코리아라는 이름이 달성이 됐죠. 신라시대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그 처용갑니까? 그거 보면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거기에 신라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고려시대 때는 굉장히 국력이 뛰어나고 활달하고 막 사무정신이 뛰어나고 이렇게 해서 장구 잘 살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이걸 그리고 이때는 또 불교를 장려했죠. 그 유교를 장려하고 상공업하고 국제무역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농업만 중시했던 그리고 공리공론의 내로남불의 성리학을 했던 조선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사대하고 그냥 세국하고 이렇게 하니까 외침, 가남, 폭정을 내지 못했죠. 소중한 자기들이 작은 중국이라고 자처하면서 중국의 사대 하다가 일본 식민지로 전락을 했더라. 반대로 조선하고 명나라가 농업을 중시하고 세국을 하고 대무역을 못하게 하고 막았고 폭정과 성리학의 공내공론에 빠져서 내로남불 폭정과 백성 쫄아 죽이는 그런 걸 하다가 식민지 되거나 반식민지가 됐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옛날부터 네덜란드하고 무역을 일부 하고 있다가 그 뒤에 미국 등 서양 세력하고 교역을 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에 시찰을 하고 그 뛰어난 선진 문물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고 그냥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거의 다 먹었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은 미국 등 해양 세력과 동맹을 맺고 무역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단되는 게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모든 일이 음량에 있죠.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러시아하고 대륙의 세력이 일정 이상 단절이 되고 미국, 영국, 뭐 호주, 뉴질랜드, 뭐 프랑스, 독일 이런 해양 세력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러시아나 소련에 러시아, 소련, 러시아, 중국의 그 하루에 빠져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은 미국 등 해양 세력과 동맹을 맺고 무역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 백제, 고구려 다 무역 열심히 했죠. 고려 무역 열심히 했죠. 그때 당시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민주적이고 잘 살고 있는 거더라.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 만주, 일본,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지 않았더라면은 거기에서 선진문물을 보고 견문을 넓히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근대화, 자동차, 조선, 중앙고, 고속도로 등 기간산업 위주의 산업화를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정희가 조선에서 학교를 다니고 선생을 하다가 만주에 가서 만주 공관학교에 다녀서 거기서 1등을 졸업해서 어디 가서 뭐 일본 육사에 가서 또 생활했죠. 일본 육사에서 그때 만주는 조선,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세력들이 다 거기서 그 활동하는 아주 국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가 어디입니까? 군인으로 있을 때 또 미국에 그 연수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미국도 보고 온 사람입니다. 또 뭐 쿠데타 해가지고는 또 뭐 러시아가 아니고 독일 같은데 가서 아우토반 보고 왔죠. 독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우토반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을 본드서 만들었지만 지금 보면 아우토반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정희가 이렇게 국제적인 인물이 아니었으면 선진국에 이렇게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견문을 넓히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나라 산업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것도 기간산업 위주의 산업화를 성공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아열대화 되고 가고 있다 그러죠. 여름에는 막 굉장히 덥죠. 에어컨 없으면은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물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몇십 년 전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가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부잣집은 어디에 있는 게 부잣집이냐? 바다 근처에 있고 거기에다가 더 부자는 개인 선착장을 만들어가지고 요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 부자고. 그래서 바닷가에 거주를 못하는 사람들은 안에 수영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있는 게 부자라고 이제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뭐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한강 근처에 있거나 뭐 해운대 근처에 있는 이게 물 근처에 있는 게 전망 가치가 1억도 넘죠. 1억도 2억도 넘죠. 그렇고 여름에 시원해서 좋고. 그래서 우리 뭐냐 하면은 자연환경이 사람과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내더라. 물이 곧 생명이고 돈이더라. 물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엄청나더라. 물을 잘 이용해야 잘 살고 발전하더라.